이제 운전을 하다 보면 실제 이제 운전을 잘 하시는 우리 고수님들을 만나잖아요. 자, 우리 고수님들을 만날 때 이런 경우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물론 저도 많이 봤고요. 여러분들도 운전하시다 보면 이런 분들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 운전을 잘 하시는 분들이 이런 경우가 좀 많아요. 어떤 분들인지 제가 한 가지씩 해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좌회전, 우회전 이렇게 회전할 때 깜빡이를 안 켜시는 분들. 자, 우리가 운전면허 딸 때부터 중요하게 배우는 부분이죠. 깜빡이. 깜빡해서 깜빡이가 아닙니다. 깜빡이는 우리가 방향을 전환할 때나 뒷차들한테 수신호를 못 하잖아요. 수신호 알죠?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하는 거. 네, 그런 게 안 되기 때문에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이 깜빡이죠. 방향 지시등. 근데 보통 대부분 교차로에서 좌회전이나 우회전하는 차들 보면 거의 대부분 깜빡이를 안 켭니다. 그게 심리가 왜 그러냐면 어차피 여기 좌회전 차선이니까 다 좌회전인 걸 알 거 아니야? 뭐 굳이 내가 깜빡이 안 켜도 어차피 다 좌회전 할 거니까 안 켜도 되겠지, 이런 심리예요. 이제 좁은 골목길 같은데, 그런데 이제 사거리나 이런 데서 그냥 깜빡이 안 켜고 본인 가고 싶은 방향으로 그냥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럴 때는 진짜 반대편 오는 차나 다른 차들이 얘가 어디로 갈지 이렇게 되게 헷갈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깜빡이를 잘 켜야 되는데 좀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걸 잘 안 켜요. 오히려 이 초보 운전자분들은 더 잘 켭니다. 너무 잘 켜서 문제예요. 너무 잘 켜서. 급차로 변경. 근데 급차로 변경을 상당히 많이 해요, 운전자들이. 가다가 차 앞서 갑자기 휙 들어오고 또 앞으로 그냥 휙 들어오고, 이 급차로 변경, 이게 상당히 위험한 건데 이런 급차로 변경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이 차로 변경할 때 기준이 있어요. 기준. 이 법적으로 기준이 있는데 우리가 운전면허 딸 때 그런 거 많이 배우셨을 거예요. 30m 전 미신호. 깜빡이를 켜고 30m를 가다가 차선 변경을 해라. 30m 정도는 충분히 가면서 신호를 줘라. 그런 뜻으로 이제 시내 도로에서는 30m 정도를 켜고서 들어와라.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100m. 내가 들어가기 전에 100m 전부터 켜고 100m를 쭉 가다가 차선 변경을 해라.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근데 보통 보면 차 없으면 그냥 휙 들어오죠. 그래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죠. 물론 우리 빼야기 분들도 가끔가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약간 운전이 아직 미숙해서, 그러니까 아니면 급해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도 원래는 안 됩니다. 우회전할 때 깜빡이를 왼쪽으로 켜시는 분들 있죠. 자, 우리가 이제 마트나 아니면 상가나 아니면 골목길에서 큰 대로로 진입할 때 우회전을 해야 돼요. 우회전을 해야 되는데 좌측 깜빡이를 켜. 자, 왜 좌측 깜빡이를 켤까요? 여러분들도 옛날에 그렇게 배우셨다고 생각 드신 분들도 있을 거고, 다른 사람들이 보면 왼쪽에 직진차들이 볼 수 있게 좌측 깜빡이를 켜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이게 이제 예전부터 이제 교육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이 깜빡이도 반대로 켜면 이거 벌금 먹습니다. 벌금. 이거 제가 이제 찾아봤는데 도로교통법 제38조에 이게 나와 있대요. 뭐라고 돼 있냐면, 도로교통법 제38조에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는 손이나 방향 지시기 또는 등하로서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해야 한다.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자, 아니면 도로교통법 156조 벌금 최대 20만원 20만원 구류 또는 과료를 한다. 깜빡이를 반대로 켜면 안 된대요. 그리고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진입할 때 우회전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 우측 깜빡이를 켜고 완전히 그 차로에 진입할 때까지 깜빡이를 켜야 된답니다. 그래서 저것도 안 지키면 벌금 받는데요. 근데 물론 단속은 안 하겠죠. 법으로만 저렇게 해놨는데. 자, 우리가 실전에서 아무데나 그냥 막 이렇게 세우시는 분들, 그런 분들 되게 많아요. 이런 분들이 운전 못하는 사람들 거의 없어요. 다 운전 잘하는 사람들이야. 특히 지하철 역전 앞에 보면 그런 경우 되게 많고, 그리고 막 길가에서도 막 아무데나 막 세우고. 그래가지고 우리 초보 운전자분들도 그런 걸 많이 보시고서 저한테 약간 댓글로 그렇게 물어보신 분들도 있어요. 우리 운전 잘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잠깐 이렇게 주정차 할 때 이제 대로변이나 이런 데서도 차를 잘 세우시던데, 그 어떤 데다 세워야 돼요? 세우면 안 돼요.
세우면 안 돼요. 이게 복잡한 도로, 그리고 또 이렇게 차로가 막힐 정도의 그런 주정차를 하시면 안 됩니다. 웬만하면 차로에 방해가 안 되고 좀 이제 넓고 그리고 좀 한적한 곳에는 잠깐 세워도 되는데, 그렇게 이제 차가 막 지나다니는 또 교차로 앞이나 이런 데서는 세우면 안 돼요. 실선에서 차선 변경을 해요. 자, 우리 법으로 배웠죠. 실선에서 차선 변경하면 안 된다. 근데 실제로 운전하시는 분들 보면 실선에서 차선 변경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실선에서 차선 변경해요. 근데 이게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데, 근데 단속을 안 해. 그러니까 이게 단속을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 삐약이 분도 고고싱 하거나 그러면 저 실선에서 차선 변경하면 안 되지 않나요? 안 되죠. 안 됩니다. 근데 해요. 근데 그게 또 여건상 할 수밖에 없을 때가 있어요. 도로 교통 여건상 실선에서라도 들어가야만 차선 변경을 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법적으로 이것도 참 문제가 많아요. 이게 법이 다 정확한 법은 아니잖아요. 실제 교통생활에 맞는 법이 아닐 수도 있어요. 여기는 실선을 안 해놔도 되는데 굳이 실선으로 해놓은 곳도 있고, 그래가지고 일단 법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실선에서 차선 변경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많이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안전거리. 여기 우리 필선님이 안전거리를 저한테 처음에 저랑 이제 예전에 운전을 할 때 안전거리를 많이 안 지키시더라고. 제가 그때도 얘기했어요. 안전거리 꼭 지켜라. 올림픽대로에서 80km, 90km 달리는데 진짜 차 한 대 정도 거리만 띄우고 막 바싹 붙어서 가는 분들, 이런 분들 상당히 위험합니다. 근데 그렇게 달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되게 좀 위협감을 느낍니다. 초보자들은 바로 뒤쫓아오니까 속도도 빠른데. 그래서 이 안전거리를 거의 무시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것도 성격이에요. 처음에 운전을 배울 때 이것도 약간 처음에 잘못 배우시는 분들이 좀 또 성격 급하신 분들이 바싹바싹 붙어서 와요. 항상. 그러면 옆에 이제 같이 타고 있는 사람들 되게 불안하죠. 가다가 막 제 앞차가 쓰면 빨리 자기도 브레이크 밟아야 되는데 언제 박을지 몰라요. 특히 버스들 정지했을 때 진짜 바싹 붙여요. 막 보면 막 뒤에 사이드미러 보면 막 달 것 같아. 그 정도까지 붙입니다. 왜 그렇게 붙이나 몰라. 좀 그냥 띄워놓고 있어도 되는데 그냥 바싹바싹 붙여요. 거의 대부분 운전 잘하는 사람들이 이래요. 자, 그 다음에 크락션의 사용 용도를 대부분 운전을 잘하시는 분들은, 실전에서 운전하시는 분들은 나의 안전을 위해서 누르는 게 아니라 기분 나쁠 때 많이 누르죠. 약간 보복성으로. 그 앞에 늦게 간다, 아니면 누가 내 앞으로 끼어들려고 그럴 때 양보해주면 되는데, 그리고 누가 조금 실수했을 때, 그럴 때 이제 크락션을 막 누르죠. 이 크락션의 용도는 어떻게 보면 소통이 소통. 이 크락션도 우리 깜빡이나 이런 이제 비상전멸 등처럼 소통을 하기 위한 이제 이 크락션인데, 그 소통을 싸우라고 만든 게 아니잖아. 보복성. 야, 이 자식아! 이게 아니거든요. 너 들어오지 마! 여기 내 자리야! 너 운전 똑바로 안 해? 자, 이런 용도로 만든 게 아니에요. 혹시라도 사고에 대비해서 좀 뭔가 위험할 때, 저 사람이 내가 있다는 걸 인식을 못하는 것 같을 때, 길을 가는데 사람들이 걸어가는데 이어폰을 끼고 되게 위험하게 걸어가. 근데 저 사람을 계속 쫓아가면 내가 못 갈 것 같아. 그럼 저 사람한테 잠깐 비켜달라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어폰을 끼고 있어 잘 못 들어. 그럴 때 살짝 빵. 자, 크락션 용도는 이제 그런 데 써야 되는데, 약간 보면 사람들이 크락션 하면 뭔가 기분 나쁘다, 뭔가 열받는다. 그래서 우리 초보자분들이 이 크락션 소리만 들으면 깜짝깜짝 놀라죠. 왜? 다 그걸로 들으니까. 보통 사람들이 크락션을 그렇게 사용하니까 누가 나한테 나 잘못했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도 그런 거를 많이 이렇게 당하다 보니까 내가 뭘 잘못했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크락션 함부로 누르면 안 돼요. 진짜 제대로 만나면 싸움 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꼬리 물기. 자, 꼬리 물기를 한다. 그러니까 이것도 성격인데, 물론 뭐 교통 상황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꼬리 물기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좀 이제 급한 마음에 나 빨리 가야지, 나까지 가야지, 억지로 밀고 들어가다가 신호가 바뀌어서 중간에 그냥 딱 다른 차의 교통을 다 방해하는 경우가 있죠. 물론 그 교통 상황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이 꼬리 물기 어떻게 보면 그 차 한 대, 두 대 때문에 그 교통이 완전히 그냥 혼잡해지거든요. 더 늦어질 수가 있는데, 그리고 또 그 꼬리 물기를 안 하면 뒤에서 자꾸 빵빵 대니까 빨리 가라고. 그러니까 그 분위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실전 운전자들이 상당히 많이 하는데, 우리 초보자분들도 나는 분명히 미남쌤이 꼬리 물기 하지 말라고, 만약에 차가 교차로까지 밀려 있으면 정지선 전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내가 갈 수 있을 때 가라고 이렇게 배웠는데, 근데 뒤에서는 장난하게 빵빵거리네. 너 빨리 가. 가면 꼬리 물기 될 텐데. 이런 이제 무언의 압박을 주죠. 어쩔 수 없이 들어가.
자, 들어갔는데 신호 바뀌었어. 근데 그 차는 안 와. 지는 빵 거려놓고 지는 안 와. 이런 황당한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비보호 좌회전 여러분들 알죠? 비보호 좌회전 언제 좌회전합니까? 어떤 신호 때 좌회전하나요? 댓글로. 자, 우리 비보호 좌회전은 언제 해야 될까요? 자, 여러분들 답변 바랍니다. 자, 비보호 좌회전. 자, 어떤 신호 때 우리가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한가요? 초록 불려. 아유, 역시 다 아시네요. 네, 다 알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초록 불일 때 반대편에 직진차가 안 올 때 우린 좌회전이 가능한데, 엄마? 이거는 뭐 차가 계속 와. 자, 차가 안 올 때 가야 돼요. 만약에 가다가 사고 나면 우리가 과실이 크니까. 근데 차가 계속 와. 근데 이제 신호가 빨간불이 나오니까 차들이 다 멈췄네? 지금 가면 좋을 것 같은데? 빨간불이면 못 가잖아. 신호 위반이잖아. 그럼 나는 계속 있을래. 근데 뒤에 차들이 가만히 있네? 야, 그냥 가. 막 크락션 세례를 하죠. 야, 그냥 가. 차 안 오잖아. 지금 가. 그냥 네가 가야 나도 갈 거 아니야. 너 언제까지 못 갈 거야. 그럼 무언의 압박에 의해서 빨간불일 때 가게 되죠. 실제 운전자들은 그렇게 많이 밀릴 때는 빨간불일 때도 갑니다. 옆에 차가 안 오면. 자, 그럼 우리 삐약이들은 이제 그걸 보고 배우겠죠. 빨간불일 때도 가네. 가야 되나? 계속 서 있어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안 되겠다. 오늘 미남쌤한테 한번 물어봐야겠다. 댓글로 막 쓰죠. 비보호 좌회전을 해야 되는데 직진차들이 계속 와서 도저히 좌회전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빨간불이 나는데 뒤에서 자꾸 크락션을 울려요. 저는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런 경우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도로교통공단 아니면 지자체, 시청이나 이런데 민원을 넣어야 돼요. 항상 그렇게 차가 밀리는 곳은 비보호 좌회전을 두면 안 됩니다. 비보호 좌회전을 두면 진짜 못 가요. 아니, 법은 지키라고 있으면서 이건 법대로 하면 아예 못 가는데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이거는 운전 잘 하시는 분들은 눈치껏 빨간불인데 차 없어? 그냥 갑니다. 아니면 차가 계속 와. 그러면 자, 빨간불 딱 나왔을 때 횡단보도 건넌다. 사람이 건넌다. 차 안 오네? 그러면 눈치 보면서 그냥 갑니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이제 운전 잘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이제 많이 한다는 거. 실전에서 이렇게 많이 만나죠. 그러니까 우리하고 생각하는 게 좀 다르다는 거. 그러니까 삐약의 입장에서. 자, 그리고 제한 속도를 지키지 않는다. 자, 우리 제한 속도. 자, 시내 도로 50km입니다. 지금 서울 시내는 50km예요. 자,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자유로, 동부간선도로 보통 70에서 80. 네, 고속도로 100km. 좀 빠른 데는 110km. 자, 그럼 이 속도를 다 지키냐? 안 지키죠. 안 지키죠. 자, 언제 지키냐? 카메라 있을 때. 자, 카메라 없으면 안 지키죠. 자, 근데 우리 삐약이 분들은 여기 제한속도 50인데 다른 차들은 왜 이렇게 빨리 가는 거야? 나만 늦게 가나? 나도 빨리 가야 되나? 처음에 이런 고민들 많이 하실 텐데 실제로 우리 운전을 오래 하신 분들은 솔직히 그 카메라 없으면 뻥뻥 뚫리는 데는 실제로 시내에서도 100km 밟는 분도 있고요. 그거 들어봤잖아요. 고속도로에서 뭐 150을 밟았다, 140을 밟았다. 카메라 없는 데서 그렇게 밟습니다. 위험하죠. 하지만 그런 운전자분들 많이 만나실 건데 약간 유도리 있게 하시길 바랍니다. 약간 흐름이 좀 뻥 뚫린다, 도로도 넓다 그러면 조금 제한 속도를 넘어도 되니까 너무 제한 속도를 지키려고만 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안전하다 싶으면 조금 더 속도를 내고 그런 것도 괜찮습니다. 자, 양보를 하지 않는다. 자, 우리가 삐약이 때 깜빡이 켜면 저 차 깜빡이 켰네 들어오면 양보하라고 배웠어요. 근데 실제 운전자들이 양보를 안 해. 왜 사람들이 양보를 안 하지? 깜빡이 켰으면 양보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실전에서는 양보를 안 해요. 그 차를 양보해주면 내가 늦게 가니까. 물론 양보해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양보를 안 하는 분들이 더 많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교육을 할 때도 자, 눈치 싸움이다. 들이밀어야 된다. 차폭감을 키워라.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양보를 잘 안 해주니까. 그래서 이 실전 운전을 할 때는 자, 우리가 배운 그런 약간 기본적인 상식이 조금 파괴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솔직히 양보해주면 너무나 안전한 운전이 되겠죠. 근데 아직 우리나라 그런 운전자의 의식 자체가 좀 그런 게 좀 덜해요. 그리고 교통 상황이 또 많이 밀리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사람들도 또 양보를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회전 시 신호나 보행자는 무시한다. 자, 우리가 법적으로도 우회전할 때 첫 번째 횡단보도는 파란불이면 신호 위반이니까 사람이 없어도 가지 말고, 자, 돌아서 횡단보도는 보행자가 있으면 서주고
보행자가 없을 때만 가라.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신호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솔직히 파란불 나와도 갈 수밖에 없어요. 왜? 자, 나는 신호를 지키고 싶어. 횡단부터 파란불이니까, 이때 가면 신호 위반이야. 나는 지키고 있어야지. 뒤에서 가만히 놔둡니까? 크락션 세례가 막 빵빵빵 울리면서 너 왜 빨리 안 가냐고. 물론 사람들이 이 법적인 거를 잘 모르고 그냥 운전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예전부터 그냥 사람이 없으면 우회전은 가는 걸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신호를 잘 안 보는 거죠. 보행자만 확인하는 거죠. 근데 자, 나는 삐약이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거는 신호 위반이니까 이거는 가면 안 돼. 유튜브에서도 이거 많이 봤어. 첫 번째 횡단보도는 파란불이면 사람이 없어도 계속 서 있어야 돼. 나는 이거 신호 지켜야지. 딱 서 있는데 뒤에서 막 장난 아니게 빵빵거리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무시하든가 가든가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 가죠. 실제로 운전하시는 분들도 갑니다. 단속을 안 하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자, 실전에서 이렇게 만났을 때 여러분들 약간 유도리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유도리. 유도리 일본 말이라며. 융통성 있게. 자, 융통성 있게 잘 보시면서 가세요. 잘 보시면서 파란불이 좀 남았어. 한 숫자가 한 4, 5 이렇게 남았어. 자, 사람이 없어. 아예 건널 것 같지도 않아. 천천히 진입하셔도 뭐 딱지는 안 끌릴 것 같은데, 만약에 단속을 한다 그러면 하지 말아야죠. 근데 그거를 이제 계속 지키다 보면 뒤에서 이제 장난 아니죠. 지키실 분들은 지켜도 돼요. 나는 법적으로 나는 진짜 딱 다 지킬 거야. 그런 분들은 지켜도 돼요. 근데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 자, 비상전멸등을 잘 사용하지 않는다. 자, 우리 비상전멸등 알죠? 비상깜빡이. 비상깜빡이 언제 켜요? 여러분들, 비상깜빡이 용도가 뭐예요? 자, 혹시라도 사고 발생 시, 위급 상황 시, 그리고 자, 우리가 잠시 주정차할 때, 주차할 때, 자, 뒷차할 때 나의 상태를 알려주는 거죠. 자, 상당히 여러 가지 사용을 하는데, 자, 우리가 가끔 가다가 길 가다가 잠깐 갓길에 세울 때 공도에서 이제 평행 주차를 해야 돼. 아니면 주차장에서 주차를 해야 돼. 근데 사람들이 비상전멸등을 안 켜요. 그러면 뒤에 따라오는 차들은 얘가 당연히 그냥 가겠지 하고 바싹 붙어서 와. 근데 막상 다 왔는데 갑자기 정지를 하더니 후진기어를 냈네. 그러면서 뒤로 와버리네. 난감하죠. 그리고 가다가 자, 우회전 하려고 맨 오른쪽으로 붙어서 막 가는데 갑자기 차를 세워. 택시들 그런 경우 많죠. 택시들 손님 태우려고 갑자기 차를 세웠어. 얘가 왜 쓰지? 저 앞에 차도 없는데. 막상 보니까 거기서 손님 태우고 돈 계산하고 손님 내리고 그거 하고 있어. 그럼 비상전멸등 켜줘야 될 거 아니야. 비상전멸등. 근데 거의 잘 안 켜요. 그리고 본인이 이렇게 양보를 해줘서 들어갔어. 그럼 우리 매너잖아요. 딱 켜주면 뒤에 차도 좋고. 안 켜. 그냥 자기가 잘한 거야. 그럼 서로 기분이 안 좋겠죠. 서로는 아니지. 뒤에 있는 차가 안 좋겠지. 그거 한번 눌러주면 되는데. 그래서 현실에서는 실제 운전자들은 이 비상전멸등을 그렇게 많이 사용을 하지 않아요. 잘.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주차 시에도 상당히 좀 불편할 때도 있고, 갑자기 갓길에 세울 때도 불편할 때가 있고. 그러니까 비상전멸등을 만약에 갓길에 세울 때 비상전멸등을 그 전부터 한 못해도 30-40m 전 그 전부터 켜줘야 돼요. 켜주고 속도를 줄이면서 세워야 뒤에 차가 얘가 안 가는구나 하고 미리 이제 빠져나갈 생각을 하는데, 다 와서 세워놓고 딱 정지해놓고 비상전멸 딱 키면 뒤에 차는 황당합니다. 자, 주차는 잘하는데 이중주차하고 연락처 남겨놓지 않는다. 아까 얘기했죠. 주차 잘해 이 사람들. 근데 연락처 이런 거 안 남겨놔. 주차 잘해. 아주 그냥 주차 실력은 좋아. 근데 사이드 브레이크 올려놓고 그냥 가. 아주 주차 잘해. 대지 말아야 될 때 다 대놓고 그냥 가. 이런 경우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달아드렸는데, 그렇게 이제 주차를 좀 이렇게 무개념으로 주차하시는 분들 이런 것도 상당히 많고. 자, 내가 차선 변경할 때는 양보가 당연한 거야. 내가 차선 변경할 때 니네 양보해야 돼. 근데 다른 사람이 내 앞으로 들어오려고 그러면 절대 양보 안 하고 바싹바싹 붙이는 사람들, 이게 무슨 심리인지 모르겠어요. 나는 들어갈 거야. 너 나 들어갈 거니까 네가 양보해야 돼. 근데 다른 사람들은 내 앞에 들어오면 안 돼. 진짜 이기주의적인 사람들. 그런 운전자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게 무슨 뜻이냐? 나는 되고 너는 안 돼. 그 뜻이죠. 그래서 그런 분들도 이 실제 운전을 하다 보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자꾸 보복 운전이 생기고 자꾸 싸움이 나고 이러는 게 그런 약간 비매너. 그러면서 우리 그러죠. 진짜 우리 뒤로 이제 다
끝나고 그러잖아요. 너도 봐라, 이제 너도 똑같이 당할 때가 있을 거다. 아우, 저런 나쁜 놈. 그런 거 아니에요. 자, 끼어들게 하려는데 절대 양보 안 해. 더 바싹바싹 붙여, 아주 그냥. 못 들어오게. 그럼 억지로 들어가요. 야, 그거 잠깐 양보해주면 되는데, 그냥 어차피 가는 길인데. 그러고 나서, 나중에 막 한참 가는데 걔가 이제 이쪽으로 끼어들려고 그래. 그럼 똑같이 당하는 거예요. 자기도. 이 초보자는 도로의 민폐라고 생각하는 실전 운전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운전을 좀 오래 하시는 분들이, 이제 초보자, 이렇게 초보, 딱지 붙여놓고, 조금 속도가 느리거나, 조금 뭐 차가 이제 한쪽으로 붙어간다거나, 이런 분들 보면 안 좋게 생각해요. 아니, 집에서 밥이나 하지 왜 차 끌고 나와가지고 괜히 나 가야 되는데 내 길 앞을 막고 있어. 저 민폐야, 민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 실전 운전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의외로. 그래서 우리 초보자분들이 고민을 하는 게 그거예요. 저 초보 딱지 떼야 되나요? 초보 딱지 붙이니까 더 무시하는 것 같은데요. 이런 게 왜 나오냐면, 실제로 이제 실전에서 이런 사람들을 되게 많이 만나봤기 때문에, 초보 딱지가 붙어 있으면 무시하는 사람이 되게 많다. 그리고 다른 일반 운전자, 뭐 집에 남편이나 아니면 뭐 오빠나 누구지 아는 지인들이, 직장 동료들이, 야, 너 초보 운전 붙이고 다니면 너 다 무시해. 너 더 오히려 운전하기 힘들 거야. 왜? 그런 게 벌써 만연해 있거든요, 우리나라 이 교통 상황이. 그러니까 진짜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이 유튜브 채널에 영상을 올리는데, 요즘에 이제 틱톡을 제가 좀 이제 즐겨 보다가, 제가 틱톡에다가 짧은 영상들을 몇 개 올려봤어요. 근데 틱톡에도 댓글 기능이 있습니다. 그 댓글들을 읽어보면 진짜 웃겨요. 진짜 이 초보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왜냐면 그거는 누구나 보는 거잖아요. 틱톡은 그냥 짧으니까 잠깐 하면서 누구나 봐요. 이 유튜브 채널은 솔직히 내가 관심이 있지 않으면 굳이 들어와서 안 보거든요. 그래서 유튜브는 그나마 좀 그런 댓글도 있긴 있지만 좀 순해요. 근데 와, 틱톡은 장난 아니야. 무자비해 그냥. 무자비하게 초보들을 까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거 보고, 야, 진짜 사람들이 초보자들을 되게 무시하는구나. 자,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실전에서는 신호 위반으로 단속되면 재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만큼 신호 위반을 많이 합니다, 실전 운전자들은. 자, 음주운전도 마찬가지죠. 음주운전도, 자, 안 걸리면 돼. 자, 이런 생각들이 되게 운전을 오래 한 사람들이 좀 운전을 하면서 이런 생각들이 막 자리가 잡히는 것 같아요. 그래, 뭐 차 없는데 뭐 신호 위반하면 어때? 그래, 집 바로 여기 앞이니까 뭐 소주 2잔 먹고 뭐 여기 뭐 잠깐 끌고 가면 되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되게 만연해져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음주운전이 끊이질 않는 것 같아요. 왜? 한 번 했던 사람은 안 걸리잖아. 그러면 또 해도 될 것 같아. 나는 안 걸릴 것 같아. 그리고 자기가 술을 그만큼 마셔도 내가 한 번 집에까지 잘 갔어. 그러면 나는 그 정도 먹어도 운전할 수가 있어. 그렇게 이제 자기 뇌리 속에 이제 세뇌가 되는 거죠. 그러다가 걸려요? 재수 없었던 거야. 그래서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신호 위반을 많이 하는 사람들, 그래요, 필사님.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호 위반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이게 이제 한 번 하고 2번 하고 3번 하고, 자, 했는데 단속에도 안 걸렸어. 내가 그냥 편하게 갔어. 이런 데서는 신호 위반해도 되겠구나. 이제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그런 게 이제 막 쌓이다 보면 실제로 너무 막 위험한 곳에서도 막 신호 위반을 합니다. 그러다가 걸리면 경찰이 왜 저기 서 있어? 그 전에 여기서 맨날 하다가 한 번도 안 걸렸는데 왜 오늘따라 저 경찰이 숨어 있는 거야? 쟤네 왜 아멘 단속을 해? 왜 숨어서 단속을 해? 자기가 신호 위반한 거는 신경 안 쓰고 안 걸려도 될 거를 걸렸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이제 만연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한 번 하고 2번 하고 계속 신호 위반합니다. 그래, 이제 운전을 오래 하시는 분들이 그만큼 이제 경험이 많이 쌓인 거죠. 그것도 눈치도 이제 많이 생기고. 자, 그런 경우가 많고. 자, 그리고 남들보다 빠르게 가는 게 운전을 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스피드가 운전에 잘하고 못하고를 좌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자, 누구랑 같이 출발을 해. 자, 같이 출발해서 저기 목적지까지 같이 가요. 자, 같이 출발했는데 난 얘보다 빨리 가야 돼. 그래야 내가 운전을 잘하는 거야. 저기까지 가는데 빨리 가는 사람이 운전 잘하는 줄 알아. 난 도착했는데 벌써. 야, 너 이제 거기야? 왜 이제 거기야?
이런 식으로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그리고 자 이제 마지막 이거는 이제 제가 항상 하는 얘기인데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을 못 하시는 분들, 자 본인들도 초보 때가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 생각이 이제 점점 무뎌지는 거죠. 건망증이 생기는 거예요. 건망증. 그러면서 이제 운전을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해를 못하는 거죠. 아니 어떻게 유턴을 못해? 아니 좌회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알려줘야 돼? 그냥 핸들 돌리면 되지? 아니 차 없으면 속도 내면서 들어가면 되지 왜 못 들어가? 자 이런 게 이제 나는 이제 운전을 잘하거든. 나는 이제 그런 걸 다 경험했거든. 그러니까 되게 쉬운 거예요. 근데 이건 초보자 입장들도 있습니다. 초보자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초보자들도 자 본인이 후진 주차를 잘하잖아요. 그 후진 주차 쉬운 거야. 근데 내가 평행 주차를 못해. 그 평행 주차는 너무 어려운 거야. 그게 아니거든요. 그냥 못하는 거지. 후진 주차 그냥 내가 할 줄 아는 거고. 근데 이제 만약에 누가 이제 물어봐요. 아니면 댓글창에도 그런 거 되게 많아요. 저는 후진 주차 너무 쉽던데요. 근데 평행 주차가 어려워요. 후진 주차가 너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냥 본인이 후진 주차를 할 수 있는 거지. 단지 평행 주차를 못 하는 거지. 근데 이게 이 초보자 분들끼리도 약간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잘하면 그걸 못하는 사람을 이해를 못해요. 그거 그냥 간단하게 더 이렇게 하면 되는데 나는 오히려 골목길 착복감이 더 어렵던데? 그거 아니에요. 어떤 분이 이러죠. 저는 야간 운전이 너무 어려워요. 야간 운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야간 운전만 하신 초보는 야간 운전이 더 쉬워요. 야간에는 차도 없고요. 이 신호등도 잘 보이고요. 오히려 야간 운전이 더 쉽답니다. 오히려 주간 운전이 더 어려워요. 차도 많고. 자 고속도로를 타보신 분, 자 고속도로 너무 쉬워요. 그냥 앞으로 달리기만 하면 돼요. 오히려 차선변경할 때도 더 쉬워요. 차가 멀어서. 근데 고속도로 한 번도 안 가보신 분, 너무 두려워요. 고속도로 타려면 막 심장이 떨릴 것 같아요. 고속도로 못 탈 것 같아요. 이게 자 내가 잘할 수 있는 건 쉬운 거야. 근데 내가 못하는 거는 어려운 거야. 근데 이게 운전을 잘하는 사람들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운전을 못하는 초보자들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잊어버리는 거야. 건망증. 근데 그게 너무 빨라. 너무 빨라. 내가 못할 때는 되게 어려운 거였는데 막상 잘하고 나니까 그건 신경도 안 쓰여. 그리고 남들이 어렵다 그러면 그거 별로 안 어려운데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 자 초보자들끼리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운전을 잘하는 사람들은 그 갭이 엄청 크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왜 그거 내가 이렇게 못하는 걸 이해를 못해? 당연히 못하죠. 다 잊어버렸으니까. 이 건망증 다 잊어버렸거든요. 초보 때 그런 못하는 그런 거를 다 잊어버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실전 이제 운전 베스트 드라이버들, 운전을 잘 하시는 분들은 이런 점들이 좀 다른데 우리 초보 운전자 삐약이 분들이 실전에서 이런 분들을 만났을 때 당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실전 운전자들은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하니까 이런 것도 좀 알고 하시는 게 운전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운전하시면서 왜 저 사람 시비 위반하지? 저 욕하지 말고 물론 욕을 할 수 있죠. 하지만 그런 게 이제 운전 습관이 된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고 넘어가냐면 그래 너 해라. 사고 나면 네가 죽지 내가 죽냐? 그래 너 해라. 벌금 물으면 네가 물지 내가 무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넘어가는 거죠. 나한테 피해만 안 주면 된다. 나한테 그렇게 위협을 주지 않으면 된다. 일단 그렇게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런 거 보면서 자꾸 스트레스 받으면 운전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실전 운전자들은 이렇게도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약간 융통성을 발휘해서 여러분들도 조금씩 적응을 해 나가는 게 운전하실 때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봤어요.